퇴근하고 식탁에 앉아 통장을 켭니다. 잔고 숫자를 보고 카드 명세서를 다시 넘깁니다. 종이 한 장이 사각 소리내며 손끝에서 미끄러지자 괜히 숨을 한번 고르게 됩니다. 이번 달 고정 지출을 손가락으로 짚어보다가 이게 매달 나가던 거지 하고 멈춥니다. 연금 예상액을 적어놓은 메모도 꺼내 나란히 놓습니다. 숫자들을 더했다 뺐다 하다 보니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가진 돈과 연금만으로 은퇴 후 20, 30년을 정말 버틸 수 있을까? 당장 줄일 건 뭐가 있지? 말이 끝나기 전에 다시 계산기로 손이 갑니다. 식탁에 종이 한 장 펼쳐놓고 월 생활비라고 적었다. 계산기 버튼 소리 한번 나고 아내는 식비와 병원비를 먼저 쓴다. 나는 관리비, 차 유지비를 적다가 멈춘다. 아내가 숫자를 보여주며 당신은 이 정도면 된다는 거야? 라고 묻는다. 나는 대답 대신 내 칸을 다시 본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같은 집을 떠올리면서도 기준이 서로 달랐구나. 종이 위 숫자들이 괜히 멀게 느껴져서 최소는 어디까지고 적정은 어디부터인지 다시 묻고 싶어진다. 우리 집 기준으로 은퇴 후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켜고 국민연금 앱을 연다. 예상연금액 버튼을 누르는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려간다. 숫자가 뜨자 눈이 한 번, 다시 한 번 올라간다. 생각보다 작다. 화면을 확대했다가 줄였다가 나쁜 내역으로 넘어가 월별 기록을 훑는다. 비어있는 달이 보이면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멈춘다. 이게 다 맞나? 혼잣말이 새어나온다. 계산이 틀린 건지, 내가 놓친 게 있는 건지 화면만 번갈아 보게 된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이라도 뭔가 손볼 수 있는 게 있나? 받는 돈을 늘릴 방법이 남아있나? 다시 예상연금액을 눌러놓고 한참을 그대로 본다. 저녁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킨다. 화면 위로 달력 앱 알림이 한번 울리고 손가락이 잠깐 멈춘다. 경력 끊겼던 몇 년, 납부비였던 달들이 머릿속에서 날짜처럼 줄지어 선다. 검색창에 국민연금 추납, 이미 가입이라 치고 글자 하나 지울 때마다 속도가 느려진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때 왜 그냥 넘겼지? 곧바로 다시 화면을 당겨 내려본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이라도 메꿀 수 있나? 내 상황에선 이게 이득인지 손익을 어떻게 따져야 하나? 납부액, 예상연금, 기간, 단어들이 빽빽한데도 오늘은 닫지 않고 저장 버튼을 누른다. 식탁 위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한번 나고 매형이 연기연금 하면 더 받는다더라 툭 던진다.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는 반찬 집다 말고 손이 잠깐 멈춘다. 나도 미루면 늘어난다. 그런 말은 들었지. 그런데 얼마나 늘지, 몇 년을 늦춰야 체감이 될지 숫자가 비어있다. 누가 형도 늦춰요? 묻자 글쎄 하고 말끝이 흐려진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남들 말은 남들 사정이고 내 건강검진 결과, 지금 하는 일의 계약기간, 통장에 남은 여유까지 같이 놓고 다시 계산해야 한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뒤적이다가 그냥 화면만 잠깐 바라본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앞에 두고 앉았다. 누가 먼저 얼마 쌓였어 하고 꺼내자 다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넘긴다. 숫자가 오르내리는 걸 보며 나는 괜히 컵을 한 번 더 돌려잡는다. 옆자리에선 난 DC로 바꾸고 나서 좀 늘었더라 한마디가 툭 떨어진다. 말이 끊기자 나는 내 적립금 화면을 다시 띄웠다가 껐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남들 액수랑 비교할 게 아니라 내 퇴직연금이 앞으로 매달 어떤 돈줄이 될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굴려야 은퇴 뒤 현금이 끊기지 않을까. 나는 메모장을 켜고 IRPTCTB 세 글자만 적어둔다. 휴대폰 화면에 연금저축 IRP가 나란히 떠 있다. 클릭 몇 번으로 계좌는 열렸는데 들어가 보니 수수료 항목이 줄줄이 나오고 상품은 펀드, 예금, ETF, 이름부터 겹친다. 손가락이 멈춘다. 이건 나중에 보자.
화면을 내리다 말고 다시 위로 올린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 보려 하니까 복잡한 거지. 핵심만 보면 된다. 수수료는 어디서 빠지고 상품은 뭘 담았는지. 그런데 연금 계좌에선 수수료와 상품을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 식탁에 A4 한 장을 놓고 연필을 잡는다. 통장, CMA, 펀드, 주식, 예금, 보험, 연금 떠오르는 대로 적는다. 금액 옆에 날짜도 써놓다 보니 줄이 생기고 빈칸이 줄어든다. 연필 긁는 소리만 남는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진 게 이렇게 흩어져 있었구나. 잠깐 숨을 고르고 합계 비슷하게 계산해 보다가 손이 멈춘다. 한쪽 항목이 유난히 크다. 다른 칸은 얇다. 이게 맞나? 입 밖으로 짧게 세고 종이를 다시 바라본다. 노후용으로 균형이 잡힌 건지, 지금 내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갑자기 확신이 없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 자막을 따라 눈이 움직인다. 물가가 또 올랐고 금리는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 리모컨을 쥔 손이 멈춘다. 통장이자 들어오는 날은 든든했는데 마트 영수증 합계를 떠올리자 숫자가 금방 얇아진다. 휴대폰으로 예금 만기일을 열어보고 닫는다. 예금만 해도 되나? 입 밖으로 짧게 흘리고는 다시 화면을 본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안전한 걸 붙잡고 싶은데 내 돈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같은 자리인 건가? 안전하면서도 물가를 따라갈 현실적인 수익은 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야 할까? 단골은행 창구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겨받는다. 직원은 수익률, 변동, 중도해지 같은 말을 술술 이어가고 나는 고개만 끄덕인다. 종이에 적힌 작은 글씨를 따라가다 멈춘다. 펜끝이 허공에서 멈춰서고 질문이 입에서 나오다 삼켜진다. 이거 제 상황엔 뭐가 더 맞나요? 한 문장 겨우 꺼내고 다시 조용해진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해 못한 채로 좋다는 말만 듣고 고르긴 싫다. 내 기준을 세우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뭐부터 확인해야 하지? And 체크리스트가 머릿속에 필요해진다. 휴대폰 화면에 원금 보장이 크게 떠 있다. 손가락이 멈칫했다가 나도 모르게 신청 버튼 근처까지 내려간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니 약관, 작은 글씨, 중도 해지 시, 특정 기간 이후 수수료 공제 같은 단어가 줄줄이 붙어 있다. 화면을 확대했다 줄였다 반복하며 속도가 느려진다. 옆에서 그거 진짜 원금 보장이래? 한마디가 들리자 나는 글쎄 하고 끝을 흐린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원금 보장, 보장성이라는 말 뒤에는 누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할 조건이 따로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손가락이 다시 신청 버튼 위에서 멈춘다. 식탁 위에 보험증권을 펼쳐놓고 실손은 한쪽, 종신은 또 한쪽, 치매보험은 가운데에 놓는다. 통장 앱을 켰다 끄고 나비빌만 다시 본다. 손가락이 멈추는 곳은 늘 특약이다. 내가 불안해서 이걸 다 넣었나 싶어 종이를 한 장 넘기다 말고 다시 앞으로 돌아간다. 배우자가 또 정리해 한마디 하고 지나간다. 나는 대답 대신 체크펜을 쥐고 유지할 것엔 동그라미, 줄일 것엔 선을 긋는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노후에 꼭 필요한 보장과 줄여도 되는 보장은 대체 어디서 갈라지지? 동그라미가 늘수록 어깨가 조금 풀리는데 선 긋는 손끝은 아직 망설인다. 식탁에 앉아 통장을 보던 중 휴대폰이 짧게 울린다. 투자 이번 주만 연 20% 확정. 문자가 먼저 곧바로 전화가 이어진다. 나는 숫자에 눈이 잠깐 멈춘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리고 숨을 한번 고른다. 상대는 빠르게 계좌를 말하며 지금만 가능하다고 재촉한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지? 나는 종이에 적던 메모를 멈추고 문자에 적힌 링크부터 다시 본다. 지금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말은 짧게 속도를 더 늦춘다. 노후 자산을 지키려면 이런 순간 무엇을 가장 먼저 사기 신호로 의심해야 할까? 식탁에 앉아 통장 앱을 켜고 메모지에 숫자를 적었다 지웠다 한다.
며칠 전 병원에서 추가 검사비가 나왔다고 했고 집에선 냉장고가 갑자기 멈췄다. 부모님 약값도 이번 달은 더 들었다. 카드 결제일 표시를 보다가 손이 잠깐 멈춘다. 이건 계획에 없던 건데 입 밖으로 나오자 더 조용해진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은퇴하고 나면 큰 돈은 언제가 아니라 어느 날 온다. 그래서 비상자금이 필요하긴 한데 얼마를 잡아야 하나? 그리고 어디에 두면 꺼내기 쉽고 마음도 덜 흔들릴까? 숫자 옆에 물음표만 하나 더 적는다. 식탁에 노트북을 펴고 월별 현금 흐름표라고 적는다. 연금 들어오는 날, 통장 자동이체 날짜를 떠올리며 한 줄씩 채운다. 숫자가 맞물릴 때마다 키보드 소리만 또각난다. 1월은 괜찮다. 2월도 넘어간다. 그런데 3월 칸에서 손이 멈춘다. 지출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이 얇아진다. 나는 계산기를 2번 눌러보고 적어둔 보험료를 다시 읽는다. 여기서부터 막히네. 입 밖으로 짧게 나온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막연히 겁내는 것보다 어디가 비는지 보이면 손 뗄 자리도 보이겠지. 가장 먼저 막히는 달이 3월이라면 그 구멍은 뭘로 메워야 할까? 식탁에 등기부 등본이랑 은행 안내문, 임대 시세 메모를 한 줄로 펼쳐놓는다. 찻잔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에 손이 멈춘다. 집은 그래도 내 편 같아서 한숨 돌리려다 숫자들이 다시 눈에 박힌다. 평수 줄이면 관리비가 내려가고 영목이 지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보이고 월세는 공실이 떠오른다.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고 창문 쪽으로 고개만 돌린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집이 안전판이긴 한데 고르는 순간부터 책임이 시작이구나. 배우자에게 낮게 묻는다. 당신은 어디가 제일 덜 불편할 것 같아? 대답을 기다리며 종이 끝을 반듯하게 맞춘다. 노후 주거비를 낮추면서도 생활의 질을 지키는 선택. 그게 뭐였지? 식탁에 영수증을 펼쳐놓고 펜을 잡는다. 바코드 옆 숫자들이 길게 이어져 있다. 먼저 매달 나가는 것부터 고정이라고 적는다. 통신비, 전기배송, 멤버십, 손이 잠깐 멈춘다. 이건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냥 빠져나간 거네. 다음은 오늘 장본 것들을 변동으로 옮긴다. 우유, 계란, 과일, 그리고 끝부분의 작은 줄들. 봉지값, 즉석커피, 하나 더 집은 과자. 펜끝이 몇 번 되돌아가며 동그라미를 친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작정 줄이면 오래 못 간다. 덜 아프게 줄이려면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이건 다음엔 안 사도 되나? 혼잣말이 낮게 세고 다시 숫자 옆에 빈칸이 남는다. 식탁에 앉아 통장 앱을 켜고 자동이체 목록을 한 줄씩 내린다. 통신비, 구독, 보험료, 숫자 옆에 해지 버튼이 붙어 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춘다. 이거 끊었다가 불편하면 어쩌지? 다시 올렸다 내렸다. 같은 항목만 3번 본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귀찮아서 미루지만 오늘 한 번만 정리해두면 다음 달엔 숨통이 트일지도 모른다. 메모장에 매달 나가는 돈이라고 적고 1순위를 고르려다 또 멈춘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 중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건 대체 뭐지? 화면 속 변경 글자가 더 선명해 보인다.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 앞에서 발이 한번 멈춥니다. 오전 2시간 포장 보조, 재봉 가능 우대, 중고거래 대행. 종이를 손끝으로 살짝 눌러보는데 내 이름을 적는 순간이 먼저 떠올라 주춤하죠. 그러다 휴대폰으로 수제 비누 판매 같은 글을 넘기며 내가 할 수 있는 걸 세어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크게 벌 필요는 없고 끊기지 않는 작은 돈이면 숨이 좀 편해지겠다고. 옆에서 누가 이거 해보셨어요? 묻자 아직요 그냥 보고 있어요 하고 말을 느리게 붙입니다. 무리 없이 꾸준히 그 딱 맞는 일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식탁 끝에 달력을 펼치고 오늘 칸 옆에 작은 체크박스를 하나 그린다. 연금 점검, 자산 배분, 지출 습관, 비상계획.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한번 나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른다.
통장 앱을 열어 잔액을 보고 카드 내역을 한 줄씩 내려가다 손이 멈춘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걱정은 머릿속에 두면 커지고 종이에 올리면 조금씩 자리가 잡힌다. 체크는 아직 비어 있는데도 순서가 보이니 마음이 먼저 가라앉는다. 당장 답은 없어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펜을 내려놓고 달력을 덮으며 나는 조용히 내일을 떠올린다. 내가 내일 딱 하나만 해본다면 그건 무엇이면 좋을까?